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로열티 프로세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는데요. 브랜드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매장을 진단할 때 쓰는 로열티 프로세스 중에 이 프렌즈 단계에 있는 새로 한 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걸 어떤 논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도구 하나가 어떻게 문제의 뿌리를 잡아내는지 그걸 배워가시면 됩니다. 일단 30초 요약본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동이에요. 고객이 들어와서 뭘 보고 어디서 멈추는지 이걸 모르면 해법은 전부 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편하다, 불편하다, 복잡하다. 고객이 느끼는 이 한 감정이 뿌리입니다. 세 번째는 개선이에요. 문제, 원인, 해결 순서로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전환율, 체류 시간, 이벤트 참여율, 증거로 문제를 확인해야 진짜 기획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다음 행동에 무엇을 할지도 방향이 잡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데이터를 보면 가로형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세로형도 많이 쓰는데 제가 만든 거는 이 세로형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로 한 줄로 문제를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의 문제는 대부분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 한 줄은 하나의 고객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첫 방문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재방문한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첫 구매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고객이 어떤 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로로 구성을 한 겁니다. 즉, 이 한 줄은 한 흐름이고 한 맥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동, 고객 감정, 발견 개선 포인트, 필요 데이터, 이 네 가지를 넣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바라보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면 고객의 행동은 현상이고 감정은 원인입니다. 개선은 해법이고 데이터는 검증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원인을 보고 해법을 찾아서 데이터로 기록하는 이 구성인 겁니다. 저는 브랜드 기획할 때 이 순서를 공식처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효과도 많이 봤어요. 이제 실제 한 예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이렇게 좀 해본 적이 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최초 방문 고객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거 뭐 편집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최초 방문한 고객의 이 라인을 보게 되면 매장에 고객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는 것, 겪는 것, 느끼는 것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시설 확인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속도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잘 모르시니까. 결제 방식도 확인할 거고 환불 조건도 확인할 거고 휴게 공간이라든지 직원 안내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행동을 먼저 생각하고 적는 이유는 어떤 행동을 했기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파악하고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고객의 행동을 모르고 해법을 내리면 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순서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고객의 감정입니다. 감정. 첫 번째든 재방문이든 이 단계마다의 고객이 이용하는 감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객의 행동을 보고 나서는 그에 수반되는 고객의 감정 상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객이 편하다, 복잡하다, 이건 뭐지?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들이 바로 문제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매장 이용이 어렵다라고 처음 왔는데 느끼는 순간 그 매장은 신규 유입 고객 봤는데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감정을 수집하고 그 감정에서 역으로 문제를 찾거나 도출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님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나 감정을 확인했으면은 이런 이제 뭔가를 발견하는 단계인 거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개선안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저도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은 사람은 뭐가 문제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는 문제, 원인, 개선,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시설 안내를 잘 못 받는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행동들을 보고 처음 오신 분인데 이용이 어렵나, 이용 안내가 안 되어 있나, 뭐 이런 문제를 도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시설이나 매장에 안내가 없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안내를 고객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용 안내를 붙여놨는데 키오스크를 이용한다고 하면 안내는 이쪽에 붙여 있다라든, 이러면 고객은 못 찾아요. 나는 붙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예시로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용 수칙이나 안내는 저쪽에다 적어놓고 실제 이용은 여기다가 해놓고 뭐가 안 맞더라고요. 되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선안이 어떻게 나왔냐, 안내 내용을 모두 다 통일을 한다. 그럼 안내 매뉴얼이 하나 나오는 거고, 결제 직후에는 온보드라든지 메신저를 따로 보내준다. 현장의 배너 위치를 조정한다. 이런 개선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곧 제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기획이라든지 할 단계에서 이 고객 경험 단계를 특히 설계할 때에는 문제만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의 행동까지 변화 줄 수 있는 이 구조까지 함께 나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예요. 가장 번거로우면서도 좀 귀찮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해놓고 나면은 이제 내 눈에 막 다 보이니까 내가 이거를 잘 안다라는 또 착각에 빠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감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나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하면 되는지가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입 대비 결제 전환율, 쿠폰 사용률, 이벤트 참여율, 체류 시간, SNS 반응,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감정인지 가격인지 아니면 동선인지 구조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데이터를 마지막에 넣어서 문제나 해법을 증명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로열티 프로세스는 고객의 여정을 한 줄씩 따라가면서 문제를 뿌리부터 잡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방식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드는데 가장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저만의 틀로 다시 바꾸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로열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어떨 때는 브랜드 진단 도구로 부르기도 하고, 현장 문제 추적 도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브랜드 기획을 할 때는 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감이 좋거나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게 항상 맞는 법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감과 촉이 좋은 사람이지만 저도 제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꼭 이 단계별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파악을 합니다. 현장, 감정, 원인, 개선, 데이터, 이 5가지 순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매장이든 어떤 브랜드이든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문제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고 고객의 경험 여정을 그래도 조금 더 근사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것처럼 약간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구조로 한번 내 매장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행동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어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조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래도 매일 이러한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내 고객을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발전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